자, 이번 시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케이스로 상황을 설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강남에서 중대형 살롱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급 디자이너 양성을 위해서 신림점이라고 하는 신규가 많은 그러한 거점을 기준으로 한 오픈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설정. 자,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인턴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 데뷔를 앞둔 그들이 3명으로 핵심 멤버를 꾸려서 30평 규모의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 설정. 이 설정을 기준으로 해서 신림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 오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케이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먼저 염두에 둘 게 모체. 그러니까 본점은 이제 강남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강남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에서의 노하우잖아, 경험. 그럼 이 강남에서의 경험은 그 신림이라고 하는 도시에 뭔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배운 기술들이 신림에 먹힐까? 강남에서 이제 고객을 대하는 CS 태도로 신림이라는 도시에 적용했었을 때 그 부분들이 나쁘지 않을까? 또는 강남에서 이제 함께하던 그런 디자이너들의 특성과 신림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디자이너의 특성이 같을까? 라고 하는 강남과 신림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강남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강남이 모든 도시에서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강남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디자이너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신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디자이너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다소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강남에서의 살롱 노하우,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신림에다가 대입한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이상은 도시의 색과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가 이제 높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고객과의 어떤 그런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디자인의 퀄리티와 방향이 신림이라는 도시와 얼마만큼 흡사할까 또는 잘 이어질까, 적용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제 시작을 3명의 이제 시작이 예비 디자이너들과 함께 한다 하더라도 그들도 사실 인터넷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올라오는 이 과정 속에 강남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생각들 자체가 과연 신림으로 같은 브랜드로 이제 오픈한다 치더라도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문화와 정신과 그 태도가 얼마만큼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신림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림이다 라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집값을 자랑하죠. 강남과 달리 이 집값이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이제 부담이 좀 적은, 물론 뭐 그 안에서도 퀄리티 있는 곳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다 보니까 20대, 30대에게만 합리적인 가격은 아니라는 거야. 50대든 60대든 70대든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애들에게도 임대료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령층이 거주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0대가 많죠. 굉장히 많아요. 밤에 진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와 30대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주류를 이룬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연령은 굉장히 다채롭다. 근데 그 중에 20, 30대의 소비력이 괜찮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이게 이제 도시마다의 특성이 다 달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신림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서울로 올라올 때 그 선택지로 사랑받고 있는 도시이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아름다워서. 그리고 이제 신림이라고 하는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으로 나가기도 수월하고 을지로로 가기도 수월하거든. 그래서 교통도 나쁘지 않다.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중이다.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제 3명의 이제 핵심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예비 초디겠지? 중요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들을 위해서 또는 이들을 믿고 이제 강남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3명 중에 2명이 이탈한다. 뭐 어떻게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막상 이제 오픈을 했는데 2명이 이탈할 수 있어.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명을 핵심으로 둔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핵심이 본사에서 정한, 본사라는 게 이제 1호점이겠지? 본사에서 정한 핵심이냐, 그러니까 본사에서 정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건, 자, 이 핵심 인원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본사에서 정한 핵심이 아니라 그냥 3명이 이제 디자이너로 올라오는데 매장에 자리가 없는 거지.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 3명이 그냥 핵심이 된 거야. 자,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본사가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이 3명을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짜겠다, 로드맵을 짜겠다라고 하면 안정적일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3명이 디자이너 데뷔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딱 우리 매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도 없을 뿐더러 신규의 양이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불편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들이 이제 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합리적인 도시에 이제 세컨 브랜드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명이 이 매장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또는 얼마나 오래 같이 이제 성장하느냐, 우리랑 같이 호흡을 얼마만큼 많이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제일 좋은 건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을 타이밍이면 굉장히 이상적이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계약이 아니다. 그냥 3명이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지금 1호점에 들어갈 매장이 없어서 그런 이유로 이제 2호점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요소, 리스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30평 규모로 사이즈를 구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선 30평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신림 지역에 30평인데 신림 지역에서 30평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낸 살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살롱들을 기준으로 해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30평의 왕이 누구냐? 좀 그런가? 자, 중소형의 왕이 누구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살롱이 등장했어. 30평에서 제일 잘하는데 신림에서. 그러면 A살롱이라고 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석해야지. 아, 이게 우리랑 비슷한 30평대는 근속하는 디자이너가 몇 명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인터넷 숫자는 나오기 좀 어려우니까,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시그니처를 많이 쓰는구나, 뭘로 유명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자, 이런 살롱에서는 어떠한 긍정 리뷰가 많이 나오는지, 어떠한 전문 리뷰가, 블로그지, 전문 리뷰, 블로그, 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0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베이스니까, 그러면 신림 지역에 30평 5곳을 정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1번 샵, 2번 샵, 3번 샵, 4번 샵, 5번 샵을 기준으로 가격의 평균값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의 평균값을 잡는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가격을 측정할 때 이 해당 지역의 이제 30평이 이제 이 정도의 평균값을 갖게 된다. 5개의 가격을 환산해서 평균값을 내는 거지. 그냥 설명할게. 자, 커트가 1번 샵은 예를 들어서 25,000원, 2번 샵은 3만원, 3번 샵은 25,000원, 4번 샵은 25,000원, 5번 샵은 55,000원. 말이 안 되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 합쳐서 8만원이지. 좀 말이 안 되는데 우선 해봐요. 자, 합산은 얼마야? 16만원이지. 16만원 나누기 몇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쵸? 32,000원이 이제 평균값인 거지. 커트가 아까 이제 커트를 55,000원으로 잡아서 좀 크게 나오긴 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야? 32,000원이 평균값이다 라고 하면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32,000원보다 값을 높게 받을 거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만큼 좋은 브랜드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뭘 해야 돼? 정보를 만들어야지. 정보를 만들어서 32,000원보다 비싼 이유는 다음과 같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신규량을 좀 더 높이고 싶다 라고 하면 32,000원부터 좀 떨어뜨려야지. 한 3만원, 29,000원, 28,000원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고객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 거야. 이제 아까 우리가 사전에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3명의 핵심 인턴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초급 디자이너가 될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신규를 목적으로 이제 이 살롱을 오픈하게 된 거니까
이제 그게 목적인 상황이라고 쳤을 때는 평균 값보다 좀 낮게 측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30평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신림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살롱, 그 살롱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들이 시그니처가 뭔지, 그들의 디자이너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가장 많이 받는 리뷰는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블로그의 전문성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림역이라는 곳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신림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사거리를 지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서울대고 관악산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난곡이라는 데가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노량진, 이쪽으로 가게 되면 서울대 입구가 있잖아. 여기에서 위치를 이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유심히 이제 봐주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모든 곳에는 유동인구는 많아요. 돌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 살롱의 핵심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 좋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숫자를 정해봤어. 1번부터 4번까지의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 중에 우리 인턴들, 이제 예비 초디, 이 친구들에게 딱 맞는 고객군은 어느 쪽에 가장 많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중 하루에 시간을 내고, 사실 뭐 오전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그리고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핵심 고객들이 있잖아요. 우린 20대가 좋다, 우린 30대가 좋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주중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또는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어느 지역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여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만남의 장소로 온 사람인 건지, 아니면 퇴근길에 이제 신림을 거쳐가는 사람들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인 건지, 또는 그 도시 주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인 건지, 퇴근길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말에는 사람 많아요. 어느 도시든 사람 많아. 그래서 주말은 크게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뭐 물론 있죠. 열심히 확인을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주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케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20대가 어디에 많은지, 내가 좋아하는 30대가 어디에 많은지, 나랑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 있는 고객군들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러니까 신림 사거리 안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오픈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자리가 없을 수 있어. 자리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상적인 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오픈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좀 필요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규 디자이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경험이 적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디자이너의 경험이 적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태생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괜찮다라는 건 타고난 매력을 이제 보유한 사람들 있잖아. 타고난 매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사실상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선 자신감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3명의 이제 핵심 인턴들을 트레이닝 해야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20대를 공략할 거다 라고 하면 20대의 공략을 기준으로 해서 시그니처가 나올 필요가 있다. 시그니처야 뭐 맨날 한 1000번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신감이 없다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0평대의 성공 사례 있죠. 우리 경쟁사 중에 30평대 성공한 경쟁사 이제 이렇게 있으면, 성공한 30대 경쟁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경쟁사에서 20대를 공략해서 성공한 시그니처는 다음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보면 리뷰 많고 예약 안 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도시의 20대에게는 이러한 시그니처가 잘 먹히겠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 보일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레이어드 컷이라고 치고, 컷보다는 레이어드 C컬 펌을 하나 넣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단발을 하나 넣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레이어드 C컬 펌
신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도시에서, 신림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잘 팔린다, 좀 먹힌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이 레이어드 시컬 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만들어져야 돼. 당연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장을 오픈하기 전 단계에서의 트레이닝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디자이너가 돼서도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신림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오픈을 했다라고 쳐요. 그럼 오픈한 상태에서 이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레이어드 시컬 펌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패턴 있게 빠른 속도로 시간당 3명 이상 소화할 수 있게, 여기에 맞는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오픈한 후에도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이 시간을 많이 쓰느냐가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느냐 없게 하느냐, 더 나아가서 이 디자이너들의 좋은 첫 경험이잖아. 얼마만큼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자부심,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 배워왔어, 잘 성장했어 라고 하는 좋은 그림을 심어주기 위해선 이들에게 분명 뭘 줘야 된다고?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뭘 잡자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시그니처의 완벽한 패턴을 몸에서 기억하게끔 해야 돼. 습관화해야 돼. 그 습관화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필요로 하는 거야? 교육과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 부분들이 반드시 중요해요.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도시의 이 디자이너들이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다 없다가 구분될 수 있고, 이렇게 신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도시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도시에서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딴 생각을 하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끔 하는, 뭐 신뢰나 믿음이나 똑같은 이야기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이거지. 자, 우선 3명의 핵심 인턴들이 주축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 친구들을 주축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에게 매장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가 서야 되는데, 이 리더가 A급 디자이너, 뭐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은데 A급이 가려고 하나? 강남에서 자기 업을 내려놓고 신림까지 간다?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엄청난 돈을 준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 리더의 격을 관리자를 세우는 것이 낫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선수형 관리자가 아니라 오피셜 관리자 형태로, 쉽게 얘기하면 매니저, 점장, 뭐 이런 기술을 하지 않고 사물을 보는 이런 분들이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분들에게 이제 뭘 쥐어줘야 되는 거야? 업무 분장을 시켜야지. 그래서 이분들에게 공격과 방어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격은 뭐야? 신규 고객을 유입하고, 또 하나의 공격은 뭐야?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이너의 영입을 준비하고, 자, 그리고 이제 방어는 뭐죠? 들어온 고객이 재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랑, 그리고 고객이 이탈되지 않게끔 고객을 관리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수에 대한 이탈, 디자이너의 멘탈 케어, 인턴에 대한 멘탈 케어, 더 나아가서는 동기부여까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이제 SNS에 대한 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야? 이분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문화를 정기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브랜드 문화는 뭐야? 디자이너들끼리 얼마만큼 약간 조화로운가? 살롱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어떠한가? 인턴과 디자이너의 그런 파트너십은 얼마나 좋은가? 좋은 미소와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쉽게 하면 저 브랜드에 취업하고 싶다, 저 브랜드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소를 SNS에 정기적으로 업로드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에 좋은 거야? 이런 건 당연히 구인에 도움이 된다. 또 뭐 있어? 자, 그리고 나서 구인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나와야 되잖아. 그쵸? 고객 유입에 대한 SNS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리뷰, 좋은 리뷰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리뷰를 정기적으로 관리자가 업로드를 해줘야지. 뭘로? 네이버 리뷰를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올리면 되잖아. 그쵸? 자, 또 뭐 있어?
우리 디자이너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디자인력이 좋은 또는 재방문율이 높은, 자, 디자인력이 좋거나 재방문율이 좋은 디자이너 분들의 피드 또는 릴스, 이 부분들을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리그램에서 브랜드 오피셜에 업로드해야지. 물론 사전에 동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같이 호흡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SNS에 올릴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제 SNS에서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야? 그러니까 관리자가 운영하는 SNS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직접 뭔가를 막 대단히 짜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분위기를 정기적으로 담거나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 좋은 소스를 오피셜에 좀 이렇게 같이 리그램에서 활용하는 그 방법론만 가지더라도 굉장한 도움이 되죠. 물론 뭐 어떤 관리자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AI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 피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사실 거기까지는 좀 손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이 정도의 SNS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전제 조건으로 한 3명의 이제 핵심 인턴을 주축으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 관리의 경험 또는 운영의 경험은 1도 없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에게 매장을 맡긴다라는 건 거의 뭐 좀 크레이지하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들 및 환경과 들어오는 고객의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리딩할 수 있는 메인 관리자가 분명 필요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메인 관리자에게 그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업무 분장에는 공격과 방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격과 방어에 대한 그런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SNS에 대한 관리까지 함께 하면서 관리자가 어떻게 보면 선수들, 그들에 대한 관리, 운영, 그 외적인 부분들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가 이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그 케이스에서 아마 이 핵심 인턴,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로 활약하게 된 주요 멤버들이 안심하고 함께 이제 호흡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만 가지고 전달을 했었을 때는 오합지졸이 되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A급 선수가 들어온다. 뭐 이것도 괜찮긴 한데 A급 선수가 매장 운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운영은 그런 관리자가 훨씬 더 이상적일 수 있다. 그래서 관리자까지 포함되는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해야지. 오픈을 했어. 오픈을 했는데 관리자도 우리 초급 디자이너도 또는 신규 디자이너도 모두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린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케팅이 어려운 거야. 뭐 정확하게 해보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물론 디자이너들 안에서도 감각적으로 수업을 받았거나 공부를 했거나 또는 인턴 때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눈여겨봐서 오픈하면서부터 이렇게 좀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케팅이 어렵다,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자,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게 프로젝트를 들어가는 곳은 신림이잖아요. 신림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데,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어. 많은 상점도 있어. 상점이 뭐야? 그러니까 미용실 외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 쇼핑몰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다고. 그 도시의 사업주들이거나 또는 그 도시의 우리 직원들이나 알바들, 자, 이들이 다 뭐가 돼? 이들이 다 고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신림역이라고 하는 곳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고객들, 그러니까 거주하는 고객들만 우리가 타겟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신림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많은 사업주들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알바분들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천문학적이에요. 진짜 많아.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도시는? 무슨 말이야? 이게 SNS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오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네이버를 해야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인스타도 해야 되고 할 거 되게 많지. 그리고 요즘 또 뭐도 해야 돼? 요즘 GPT도 해야 되잖아. GPT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이제 꽂아서 넣으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티스토리라든가
구글 최적화를 해야지 이제 노출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배우셨지?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에 대한 요소, 리뷰가 있고, 인기 스타일, 클릭, 블로그가 있고, 여러분 이거 기본이잖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건 뭐야? 이거 다 AI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확실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잖아. 피드를 막 올려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 요즘 다들 그렇지 않나? 이것도 재미나이로 하잖아요. 아닌가? 많이 하던데, 다 하던데. 어찌됐건.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정보량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되게 옛날보다 쉽다고. 그렇잖아. 텍스트가 됐건, 이미지가 됐건, 어차피 AI로 많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SNS에 대한 퍼포먼스는 당연히 올리기가 쉽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주변에 인프라를 쓰자. 상점들, 거기에 사업주들, 알바들, 직원들, 이 사람들 모두 뭐가 되는 거야? 고객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SNS는 SNS대로 올리고 당연히.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오프라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야? 아니 티켓이란 표현보다는 찌라시도 아니고 뭐지? 쿠폰. 오케이. 우리가 이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벤트 쿠폰 같은 거 만들 거 아닙니까? 5,000원 할인권, 뭐 50% 할인권 뭐 이런 거 만들 거 아니야. 그럼 그 쿠폰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50%라고 합시다. 물론 할인은 뭐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찾아가야지. 어디로? 앞에 있는 뭐 커피숍부터 해서 쇼핑몰부터 해서 더 나아가서는 뭐 닭갈비집이나 뭐 이렇게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받은 그 말이지. 뭐 그렇게 막 쪽팔릴 일인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신림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동인구도 많지만 사실 거기에서 직장인구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미용실 말고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건 장사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걸 안 하면? 물론 뭐 우리 디자이너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뭐 창피해요 뭐예요 이럴 수 있어. 그럼 뭐 주인이라도 나가야지. 주인이나 관리자라도 나가야지.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프리랜서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나가야 되지 않나? 아니지. 프리랜서도 나가야 되지 않나? 자기 고객을 유치하려면? 마케팅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방 쌓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뭐 첫 방문 50%, 뭐 60% 이렇게 붙여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건 요즘 스타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뭐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이게 이제 왜 고민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마 이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 모체니까 이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신림이라고 하는 곳에 인재를 보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신림에서 완성된 친구들은 강남으로 이제 넘어오는 구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규 디자이너 또는 초급 디자이너는 신림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내려가고 신림에서 이제 자리 잡은 1500 이상급 되는 디자이너는 강남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규정을 사전에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곳이 본사잖아. 어찌됐건 강남과 신림이 같은 브랜드고 A라고 하는 브랜드라고 가정을 하면 A라고 하는 브랜드는 인턴에서 디자이너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코스를 밟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사전에 나와야 하고 이 신림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강남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라는 규정도 사전에 만들어져야 분란이 없어요. 분란이 분명 생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 이런 거 있잖아. 어찌되었건 이제 본사 입장, 본점 입장에서는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와요.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강남이라고 해서 모두 디자이너 구인이 쉬운 건 아니라고. 그러면 신림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강남으로 이제 넘어와야 할 분명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 타이밍이 본사 입장에서 타이밍과 신림에서 지금 뛰고 있는 디자이너의 타이밍은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본사가 아무리 사람이 필요하다 급해도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디자이너 스스로의 로드맵 그리고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관계없이 강남으로 불러들인다라고 하면 해당 디자이너는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이 친구 나름대로의 영역 안에서 뭔가 좋은 성과도 냈지만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 물론 사전에 본사에서 그 친구에게 꾸준히 그런 어떤 청사진을 보여줬으면 상관이 없어. 너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아. 그 로드맵에 우리 본사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주면 분명 이 부분들 안에서도 이 디자이너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근데 쉽지 않아.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이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거리감이 있잖아. 강남과 이제 신림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본사 안에서 정기적인 멘탈 관리, 로드맵 관리를 들어가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면 이게 약간의 시간 차이가 주는 그 거리감만 생겨도 그때부터는 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이 부분들은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디자이너와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를 공유하지 않으면 분명 회사의 입장과 달리 디자이너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그 회사의 입장을 정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베스트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디자이너의 타이밍과 디자이너의 로드맵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존중이 되어야 그 밑에 있는 친구도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친구도 모두 만족하고 회사를 믿고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꼭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눈 건 이 신림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오는 그 이유에 우선 본점이 있고 그 본점이 좋은 인재들을 이어가기 위한 그리고 필요한 신규를 보충하기 위해서 신림이라고 하는 도시에 진입하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케이스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건 이게 시장에 대한 환경 분석, 강남과 신림에 대한 차이, 그리고 인적 자원 및 조직 관리에 대한 전략, 그리고 핵심 인원들에 대한 운영 안에서 어떤 배경으로 선발했느냐, 프로젝트성 로드맵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적인 핵심 인원들을 뽑았느냐 뽑지 않았느냐, 그걸 또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으로 묶었느냐 묶지 않았느냐, 또 그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 관리자를 어떻게 선발할 건지, 또 그 관리자들에게 어떠한 업무 분장을 할 건지, 공격형 업무는 방어형 업무는 어떤 걸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 선정 및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로 시간대별 그 유동인구, 거주인구, 직장인구에 대한 체크, 그리고 유동 성격에 대한 파, 그리고 그 도시에 딱 맞는 가격 책정 모델의 형태를 평균가를 만드는 방법과 전략적 적용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평균값보다 높게 정했을 때와 낮게 정했을 때 어떠한 전략을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및 기술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기술을 패턴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SNS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타겟 확장, 다시 말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상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와 이 신림 지점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야 할 어떤 규칙, 규정, 그리고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2호점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명분을 기준으로 이러한 케이스의 오픈에서는 오늘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의 준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 방법론,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